네, 안녕하세요. 저 파마넥스 트레이너 정원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리더님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지난달에 제가 혈당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 오늘은 혈당에 대해서 강의를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몸의 대사, 요 부분을 하면서 혈당에 대해 강의하고, 혈당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소비자,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한 37조 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세포가 우리 몸을 모두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몸이 병이 든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세포가 병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포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교체가 될까요? 교체가 안 될까요? 되죠. 교체가 되는데 매일매일 교체될까요?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 교체가 될까요? 매일매일 교체돼요. 매일매일 교체가 되는데 하루에 약 3,300억 개 세포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요걸 이제 그램으로 하면 100g 정도? 100g 정도 중에서 뭐가 교체가 많이 되냐? 혈액세포가 거의 86% 정도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장상피세포라는 건 뭐냐면 위점막이나 장점막 같은 점막들 있죠. 그래서 위궤양 이런 거 점막이 헐면 생기는 거잖아요. 요런 장상피세포가 12%고, 그리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각질이 1.1%, 피부세포가 1.1%,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가 1.1% 정도 계속 꾸준하게 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뼈가 교체가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바디리셋이나 혈당 관련된 제품은 아닌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연골도 교체될까요? 안 될까요? 연골? 왜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되나요? 어, 되는데 되게 보통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되게 재생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연골에는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혈관이 없어요. 맞아.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얘는 영양분을 받기는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연골에만 없어요. 연골에는 없는데 연골 바깥에 이런 부분은 다 혈관 연결돼 있어 영양분이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요게 연골이에요. 하늘색이. 근데 여기에는 혈관이 없고 대신에 이 사이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래서 왜 무릎에 물 찬다라고 하는데 물 차는 게 아니라 원래 물이 있어요. 원래 물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많을 때 물 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영양분을 받냐면 여기 물까지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구부려 볼까요? 아파요? 아니 아프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프라고 한 건 아니고 요러면서 영양분이 들어가요. 요렇게 밀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골의 물에 염증이 있으면 안 돼요. 염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써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에 염증이 많아도 연골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연골의 구성 성분을 넣어주는 것만큼이나 염증을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골 구성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진짜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중에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90%는 염증 제거거든요. 구성 성분이 아니라 염증 제거예요. 근데 그 염증 제거는 유수스펜으로도 가능합니다. 요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가 연골의 구성 물질인데 그건 원료 중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인데 제가 온지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까지 원료 회사에서 그 원료를 만들고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는 그때는 이제 R&D, 제가 R&D였거든요. 원래
강사는 아니었고 R&D인데 R&D에서는 어떻게 이제 원료 비교를 하냐면 저희가 그때 관절과 관련된 원료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고 나면 개발하기 전에도 조사를 하는데 개발하고 나면 이제 타 원료들이랑 다 비교해서 우리가 개발한 원료가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절 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냥 홈페이지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통 R&D 연구원들은 실제 얘가 식약처에서 무슨 논문으로 통과됐는지를 다 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료를 그래서 해가지고 보고서 쓰는 데까지 2주 걸리는데 얘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얘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팀원들이랑 무슨 얘기냐면 얘가 좀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NICT 굴려서 야,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절은 얘만한 원료가 솔직히 연구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매일매일 세포가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원료를 계속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우리가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원료들을 꾸준히 넣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음식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DNA와 음식하는 환경과 DNA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수를 결정하는데. 둘 다 중요하다. 환경, 왜요? 만약에 DNA면 제가 이런 질문을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죠? 장수를 결정하는데 DNA는 약 7% 정도 관여를 한다고 해요. 93%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제 SNS에도 한번 올리긴 했는데 뭐냐면 이제 키는 여러분들 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 진짜요? 진짜 유전 제가 이거 왜 준비했냐면 제가 키가 이렇게 크진 않고 남편은 키가 180이 넘어요. 근데 첫째는 키가 크거든요. 근데 둘째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냐면 뭐 이렇게 먹이는 건 제가 잘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먹여볼까, 뭘 더 한번 추가를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도 몇 개를 더 끊어야겠다, 막 등록해야겠다 이랬더니 엄청 탁 비웃더니 그게 너 때문인데 아니 왜 학원을 등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대한성장학회에서 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뭔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믿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유전이 23%밖에 안 돼요. 키는 대한성장학회 자료라니까요. 환경이 몇 %예요? 77% 중에 영양이 몇 %예요? 31%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은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에이지락 제가 이제 한 번씩 설명할 때 가끔 얘기를 하는데 DNA가 정말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개의 DNA를 다 타고나요. 10개의 DNA 중에 뭐 굵게 있는 DNA, 김이 있는 DNA, 뚱뚱한 DNA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DNA가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근깨 DNA를 타고나도 내가 환경을 잘 조절하면 내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근깨가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 설명하면서 제가 혈당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진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아침 드셨나요? 다들 쉐이크 드셨죠? 네. 어쨌든 쉐이크를 먹던 점심에 밥을 먹던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걔가 에너지로 쓰이고 우리 몸의 구성물질로 쓰이고 다 쓰인 다음 남은 부분이 이제 버려지는 이런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음식을 제일 먼저 씹으면 어디로 들어가? 우리 음식을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식도. 그 다음은요? 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52지장 맞아요. 그 다음은요? 소장으로 간 다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대장으로 가서 밖으로 빠지고 필요한 부분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간으로 가요. 그 다음 어디 가요? 혈관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 이런 우리 입에 들어온 영양소가 잘 배출이 되려면 대부분은 장 건강이 중요하다, 간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진짜 많이 씹어야 되고 이렇게 씹을 때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잖아요. 침은 되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침으로 잘 씹어야 음식이 잘 물처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상당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침이 걔네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침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더 배탈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침을 아무 데나 뱉으면 안 돼요. 침은 되게 소중한 애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침이 잘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 스플래시 있잖아요. 그런 상큼한 이런 부분들이나 G3 같은 부분들을 좀 열심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치매 분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가요? 식도에서 위로 가요. 위로 가는데 위로 가면 음식이 위로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굴까요? 위액, 위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위산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원래 되게 좋은 애. 왜냐하면 얘가 뭘 하냐면 음식을 살균시켜주기도 하고 음식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중요한 애인데 얘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얘가 나와서 속이 쓰리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쵸?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분비는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도 뭐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20대 때는 속이 안 쓰린데 왜 40대 중반이 나오고 하면 속이 쓰릴까? 위산 때문일까요? 응? 근육이 약해져. 위의 벽이 약해져서 그런 거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얘가 많이 나와서라고 생각하고 얘를 억제시키는 것들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얘를 억제시키면 반드시 장에서 탈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곰팡이 없애고 위에서도 곰팡이를 없애야 장도 없애거든요. 그래야 장이 조금 일을 수월하게 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씹지 않고 여기서 다 위산을 억제시켜서 밑으로 내려 보내면 얘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원이 일 제대로 안 하면 과장이 진짜 힘들고 과장이 일 안 하면 부장이 힘들고 부장 안 하면 이사 대표가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문제라기보다는 위벽이 얇아지는 게 문제인데 또 사람들이 뭘 되게 실수를 많이 하냐면 단백질 먹으면 속이 쓰려요. 왜냐면 단백질 먹을 때 가장 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안 먹잖아요. 그럼 더 얇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속이 쓰리더라도.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너무 내가 속이 쓰린 상태에서는 좀 그 당시는 잠깐 뭐 약을 먹고 뭘 하든 빨리 줄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단백질을 먹는데 고기 같은 건 진짜로 속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식물성으로 좀 대체를 해주는 게 좋고 식물성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쉐이크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단백질이 훨씬 더 덜 쓰려요. 근데 걔를 또 한 포를 다 먹으면 또 속이 엄청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나눠서라도 내 몸무게 곱하기 1은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얘가 얇아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TR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는 이게 소장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소장에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잖아요. 그 간으로 갈 때 그 소장의 점막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간에 아무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대한 이렇게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소장벽이 있는데 이 벽들이 이렇게 촘촘한 이유가 뭐냐면 소장에서 바로 어디로 간다 그랬죠? 간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장벽이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다. 그러면 소장벽이 촘촘하면 독소들을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는데 소장벽이 촘촘하지 제가 요걸 안 가져왔 요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었나 보다. 소장벽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독소가 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소장이랑
간은 그냥 혈관으로 쫙 간문맥이라는 걸로 하나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간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에 독소가 많아서 제대로 잘 이렇게 걸러주지 못하면 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방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면 보통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혹은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나는 술을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도 않은데 왜 간이 좀 이상할까라고 할 때는 내 장이 튼튼한지, 내 변은 잘 보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소장과 요게 이제 나오네요. 만약 구멍 뚫리면 이렇게 전체 다 간으로 가게 되고, 전체 간으로 가게 되면 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소장의 이런 구멍을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하는 역할이 메타가 하는 역할이에요. 메타에는 그 실제적으로 유익균도 들어가 있고 유익균의 먹이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익균들이 먹이를 먹고 나서 밖으로 내는 발효시키는 게 요 점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TR 들어가실 때, 혹시 TR 들어가실 때 반드시 메타 들어가시나요?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자, 우리가 위로 갔다가 소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그럼 제가 이거는 설명을, 요 간 설명은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얘 설명도 1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간에 대해서는 제가 떼서 다음 기회에 전달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간에 가는데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음식이 간에 들어가서 배출이나, 그러니까 음식이 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영양분으로 나오거나 밖으로 나오는, 어쨌든 간을 대사하는데 쓰이는 영양소가 약 20여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는 간에는 밀크시슬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요거 하나리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간에서 알코올이나 커피 하나 해독하는데도 20여 가지의 영양소가 쓰이는데, 어떻게 하나, 다이어트는 이거보다 더 10년, 20년 내가 쌓아온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 알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뭐 하나로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네, 그런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드디어 이제 혈관 들어오고 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기까지가 어쨌든 어디? 입, 위, 소장, 간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드디어 혈액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 입, 식도, 위, 소장, 간, 이 사이에 있는 동안 음식물이 소화도 되게 굉장히 물로 변하기도 했지만 뭘 정말 많이 했어요? 입에서부터 뭘 많이 없앴어요? 독소 세균을 1차례, 2차례, 3차례, 간에 4차례까지 다 없앤 다음에 혈액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소화기관 통과 없이 혈액에 바로 흡수.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 소화기관이라는 게 단순하게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일부 손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침도 그렇고 위산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혈액에 넣는 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이 단순히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뭘 해준다고요? 미생물이나 그런 세균들을 싹싹싹싹싹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혈액에 나왔습니다. 혈액에 나와서 이제 당에 대해서, 혈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혈당이라는 건 뭘까요? 혈당. 혈당. 혈액 속에 있는 당. 그걸 우리는 혈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 먹었다고 하니까 안 되고, 점심엔 뭐 드실 거예요? 무슨 밥 드실 거예요?
어떤 밥이요? 튀김밥이요? 저도 뭘 먹을지, 전 국밥을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당이 어떻게 대사되는지, 요거는 사실 정말 여러 번 강의를 드렸지만, 그래도 해야지 이야기가 넘어가니까 반복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떡볶이를 먹었어요. 저는 점심 때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먹고 싶죠? 자, 그러면은 떡볶이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얘가 잘 소화가 돼가지고, 근데 탄수화물이 혈액에는 못 나오거든요.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의 형태로 돼서 얘가 어디로 나와요? 다 통과한 다음에 혈관으로 나오는데, 그냥 임의로 떡볶이가 혈액의 포도당으로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혈관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어요. 근데 얘는 세포로 가야 되거든요. 세포로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요. 누가 얘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요? 누가 데려가야 될까요? 인슐린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인슐린이 한 개는 세포에 주고 뇌는 포도당밖에 안 쓰거든요. 하나는 뇌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3개 남으면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저장. 버리고 싶다고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버리고 싶겠죠. 왜냐하면 왠지 뭔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버리게 되면 우리가 잘 때 여러분들이 링겔을 꽂고 주무셔야 돼요. 안 먹을 때 꺼내 쓸 수, 그거 똑같아요. 내가 돈을 젊을 때 어쨌든 벌어놔야 되잖아요. 벌어놔야지 나중에 내가 돈을 안 벌 때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스킨 사업은 계속 평생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처럼 월급쟁이는 60 전까지 돈을 벌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안 벌 때 꺼내 쓸 수 있을 걸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데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 가요? 간. 하나는요? 하나는 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근육에 간에 주고 하나는 근육에 주고 하나는 배에다가 줍니다. 난 얘한테 안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적게 먹어야죠. 그쵸? 아니면 근육을 키우거나 근육을 키워서 근육에 많이 집어넣거나 간은 키우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 주고 근육에 하나 주고 배에다가 하나 줬어요. 주고 나면 이제 잠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한테 얘기를 해요. 간한테 누구한텐가 얘기해요. 나 지금 당이 부족해. 그러면 제일 빨리 돌려주는 애가 누구냐면 좀 안 돌려줘도 되는데 근육이 제일 빨리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 하면 근육부터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주고 그 다음은 간이 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물건 빌려가면 안 갚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배가 그래요. 얘는 진짜 안 줘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왜 이렇게 물건 빌려가면 빌려달라고는 엄청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얘는 어떠냐면 배는 어떠냐면 이게 보관할 때 막 많이 먹을 때 언제든지 나한테 맡겨. 배는 공간 제약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다 받거든요. 근데 돌려달라고 할 때 잘 안 돌려주고 제깍제깍 돌려주는 게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기에는 많이 저장을 안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당의 저장 장소 3군데 어디라고 했죠? 근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근육이라는 애는 굉장히 냉정한 애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많은 양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 조금만 더 내 거 좀 저장해줘 이러면 근육은 뭐라 그러면 너가 단백질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했는데 딱 여기까지만 나는 저장할 거야. 더 이상 저장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근육은 저장을 자기 크기만큼 외에는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유도리가 있는 애가 간인데 간은 그래? 그럼 좀 더 줘, 좀 더 줘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면 지방간이 돼요. 그리고 얘는 유도리 수준이 아니라 얘는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 얘는 그냥 끝없이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의 저장 장소는 이 3가지인데 지방간의 원인들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나의 당 대사는 잘 될까? 잘 되시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당은 잘 대사가 될까?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죠? 얼굴 보면 절대 몰라요. 그죠? 그렇다고 배를 보면 뭐 추측은 하겠지만 잘 몰라요. 내가 당대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라는 게 이렇게 쭉 있는데 공복혈당이라는 게 있고 식후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복혈당은 뭐냐면 내가 음식을 안 먹고 8시간 동안 쭉 공복인 상태를 우리는 공복혈당이라고 하고, 식후혈당은 뭐냐면 음식을 먹고 2시간 정도 뒤에 잰 혈당을 식후혈당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혈당은 몰라요. 대부분 무슨 혈당만 하냐? 얘만 알아요. 얘는 어떻게 알아요? 병원 가서 검진, 뭐 조그만 검진만 해도 당 검사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정상은 70에서 99, 그리고 식후혈당은 140 미만, 그러니까 2시간 뒤에는 14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고, 당뇨병은 공복이 126 이상인 경우예요.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정말 높다라는 거는 뭔가 제대로 대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고장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식후혈당은 200이 넘으면 안 된다. 식후 2시간 혈당은. 자, 그럼 당뇨병 전 단계, 그러니까 정상과 당뇨는 찾기가 쉬워요. 찾기가 쉬운데 얘가 좀 찾기 힘든데, 오히려 공복혈당 장애는 좀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공복이 110이네요. 당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꽤 공복이 높으니까 혈당 관리 하세요라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요 내당능 장애는 아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공복은 정상이에요. 근데 식후 2시간이 140 이상인 경우를 내당능, 당뇨 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찾기가 힘드냐면 공복이 너무 정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요 케이스거든요. 내당능 장애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내당능 장애 케이스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됐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검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35세 이상, 그러니까 당뇨의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술, 담배, 나이예요. 나이가 제일 커요. 나이 35세 이상이면. 그래서 요게 왜 찾기 힘드냐면 공복인데, 저가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그 당뇨 관련된 제품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34살 정도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담당이어서 제가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내가 혈당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면 최소한 내 혈당이 24시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아야지 제품 만들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악교책인가 바늘로 직접 찔러서 하는 혈당계를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구매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로 무서워요. 바늘을 꾹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총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찌르면 피가 안 나오면 다시 검사해야 돼서 이걸 꽉 누른 다음에 탁 하면 아파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혈당 검사를 했는데, 공복은 당연히 제가 75밖에 안 되거든요. 공복은 70에서 8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복은 너무 정상인데 얘가 160, 170으로 튀는 거예요. 2시간 튀는. 그 내당능 장애잖아요. 처음에 우연의 일치인 줄 알고 제가 한 달을 쭉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연속 혈당기 사용하시면서 나는 식후 혈당은 좀 괜찮은데 공복만 높으셨던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니 뭐 하시는 분들이 연속을 많이 없으실 테니까. 연속 혈당기를 저희가 혈당 챌린지 할 때 보통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만약 그때 하실 때 나는 식후 혈당은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공복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배에다가 많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복이랑은 자고 일어났을 때 혈당이잖아요. 잠을 잘 때 누구한테 빌린다고 했어요? 간이나 근육이나 간이나 배한테 빌리잖아요. 근데 야, 간한테 이제 뭐 근육도 이제 근육은 딱 그것만 하니까 근육이 다 쓰고 나면 간한테, 야, 내가 오늘 낮에 빌렸던 그 당 좀 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알았어 하고 탁 주는 문을 열 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옷장에 왜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옷이 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열면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공복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을 때에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혈당 챌린지 사실 하긴 하지만 TR을 같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 얘 돈 잘 안 주는데 얘 잘 안 갚는데 그래도 얘가 문을 열잖아요. 얘도 확 쏟아져서 공복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공복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은 공복이 높던 식후가 높던 그게 계속 지속되면 당뇨로 가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잠도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밤새시잖아요. 이게 진짜 혈당이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간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거 연속 혈당계 껴보면 아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연속 혈당계 끼는데 저희 팀이 다 연속 혈당기를 다 하고 회의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다 올라요. 혈당이 다 치솟고 갑자기 뭔가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뭐 하나 못하게 한다 그럼 막 다 치솟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이 얘기할 때는 혈당기 차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 어떤 강주의 어떤 리더님은 애기 목욕만 시키면 그렇게 혈당이 치솟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도 혈당이 높지만 밤을 한번 세보세요. 혈당 안 떨어져요. 10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밤을 오래 새신 분들도 공복 혈당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은 한 알로 뭐든지 되는 거는 없다라는 거, 우리 몸은. 어쨌든 공복 혈당 검사는 저렇게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화혈색소 검사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와, 못 들어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저희 남편도 이게 모르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건 뭐냐면, 당화라는 건 뭐냐면, 당으로 변했다. 뭐가? 혈색소가, 그러니까 적혈구가 당에 쩔었다. 이래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 적혈구가 얼마나 당절임이 돼 있는지, 그 당절임이 5.7%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전체 100% 적혈구 중에 당절임이 5.7 이상이면 우리는 그거를 당 조절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7 이상이어야 되고 5.7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보는 거냐면 평균 혈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동안 내 혈당이 평균적으로 120이었으면 한 5.7, 110이면 한 5.3, 요 정도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내 평균 혈당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검사를 1년에 2번 해요. 왜냐하면 제가 34살 때 내당능을 하긴 했으니까 저는 이 검사를 2번 하거든요. 근데 검사에 한계가 있어요. 검사에 한계가 있어요. 공복혈당 검사나 당화혈색소 검사는 검사에 조금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공복을 75잖아요. 80밖에 안 되고 당화혈색소가 5.3에서 관리 좀 안 하면 5.6, 관리하면 5.3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당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처음에 연속혈당기를 저희 팀 전체 그 5월 달부터 저희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장님이 다 차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해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왜 거절했냐면 무섭기도 하고, 제 당화혈색소 검사도 하는데, 뭐 굳이 내가 그리고 가끔씩 식후 2시간 검사도 하거든요, 집에서. 굳이 나는 혈당 관리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안 된다. 무조건 해라. 왜냐하면 트레이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처음에 할 때 되게 무서워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해보신 분들 그쵸? 왜 겁먹었는지. 근데 그게 하필 약간 좀 두꺼운 살에다가 하면 안 무서운데 여기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탁 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걸 제가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공복은 제가 정상이잖아요. 당화혈색소도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는데 보세요. 혈당이 60이에요. 근데 갑자기 밥을 먹으면 180으로 뛰어요. 2개 더하면 몇이에요? 240이죠. 나누기 2하면 몇이에요? 120 정상이에요. 당화혈색소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당화혈색소가 못 찾아요. 누가 찾냐? 연속 혈당계밖에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와, 나는 10년간 진짜 당 관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혈당 스파이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복이 차라리 높았으면 이렇게 확 켜도 공복이 제가 낮다 그랬잖아요. 공복이 높고 얘도 높았으면 좀 당화혈색소에서 높게 나왔을 건데 워낙 공복이 낮으니까 낮을 때는 너무 낮고 높을 때는 너무 높으니까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0 하면 그냥 평균 혈당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 혈당계는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혈당 엣지 제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혈당 엣지 저는 마이 엣지 제품이 나왔었고 저는 혈당 엣지도 지금 먹고 있고 마이 엣지도 먹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원래하면 당뇨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로 막 제가 실제 당이 조절 잘 안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강의할 때마다 그 혈당 엣지 나오기 전에 마이 엣지도 진짜 꼭 먹어라. 밥 먹기 전에 꼭 먹어라.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도 저도 띄엄띄엄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혈당기를 달고 얘를 먹고 안 먹고 혈당 튀는 게 완전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신이 없으면 혈당계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혈당계를 그렇게 해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먹고 안 먹고의 혈당 차이가 한 2, 30%가 떨어지니까 이제 곧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어쨌든 마이 엣지를 이제 전에 먹어야 돼요. 식사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들고 가서 드시고 밥을 드셔야 되는데 어떤 리더님이 이게 제가 워낙 자꾸 마이 엣지 좋다, 혈당 엣지 좋다 이러니까 그거 한 봉지를 그 보험에 다 주고 혼자금이 있냐 그러시는 거죠. 2점 없다. 그냥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랑 걔랑 만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끝판왕이에요. 완전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만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끝판왕이거든요. 솔직히 그 제품이 없어요. 그런 제품이 없어요. 근데 얘 합치면 진짜 끝판왕이거든요. 그렇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혈당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벌써 40분이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대사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질병에는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마인드 360 강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치매의 전 단계는 뭘까요? 경도, 인지, 장애. 너무 뿌듯해요. 자, 그러면 간암의 전 단계는 뭔지 아세요? 지방간, 간경화, 그 다음 간암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건 지방간에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간경화에서도 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10배 정도 걸려요. 지방간에서 일반으로 돌리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제품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TR하면 지방간은 싹 괜찮아지시죠. 그거 당화혈색소랑 싹 괜찮아. 근데 진짜 일도 아니에요. 그건 일도 아닌데 넘어가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도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전 단계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할게요. 인슐린을 저항하는 성향이다. 누가 저항할까요? 그렇죠. 내 세포가 인슐린은 뭐 하는 애라고 했어요? 포도당 잡아가지고 세포에다 넣어주는 애인데 세포가 야 들어오지 마. 나한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에 못 들어가고 당도 세포에 못 들어가니까 당이 계속 혈관에 있으니까 고혈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가 못 받아들인가? 세포가 왜 안 받아들일까?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처음에 전화를 막 하루에 10통씩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막 100일이 지났는데도 전화 안 받으면 100통씩 전화를 해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싫지 않아요? 자식이라도 싫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희 첫째가 전화 안 하면 막 진짜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데 진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는 포도당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듯이 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는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
점심에 밥 먹고 라떼를 또 먹고 라떼 먹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4시쯤 되면 출출하니까 떡을 하나 또 먹고 그다음에 이제 6시에 밥 먹고 나면 또 뭐 먹어요? 과일을 또 먹고 또 소화해야 된다고 매실을 먹고 막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세포한테 이러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세포가 너무 질리는 거예요. 제가 질려서 세포가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만, 제발 그만. 실제 들어오지도 마. 나는 아주 인슐린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친다라는 의미는 빨리빨리 인슐린이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으니까 혈당 들어오는 게 다 이렇게 올라가네. 혈액 속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당이 있으면 안 되고 기름도 혈액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혈액은 그냥 빨리빨리 도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계속 적혈구에 어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다시 연애로 돌아가서 남자친구가 너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샤넬. 그러니까 더 싫지 않아요? 샤넬. 그러니까 진짜 더 싫지 않나요? 샤넬 혹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님 샤넬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룹에서는 선물을 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동시에 더 싫어 막 이러는 거야. 더 싫다고. 아니면 또 어떤 그룹 갔더니 얼레고 달래야 된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누가 그러니까요. 연락을 좀 끊어야 돼요. 죽은 사람처럼. 진짜 연락을 끊어야 돼요. 연락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려면 안 먹어야 돼요. 덜 먹어야 돼요. 되게 간단한 원리죠. 아,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넛이나 당 성분들, 떡볶이, 쌀밥을 덜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한데도 왜 사람들은 실패를 할까?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걸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 다이어트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조금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너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지랑 상관없어요. 의지도 물론 있는데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하루에 떡볶이를 3접시 먹는 사람한테 야 오늘부터 한 접시로 줄여.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서서히 줄이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접시가 소장에 이렇게 가면 그다음 소장에서 이제 간으로 가고 이제 혈액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막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마지막 관문이 소장에서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실제로 멀버리 잎 추출물이라는 애가 떡볶이가 이제 소장에 쭉 이렇게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혈액에 못 나가게 꽉 잡고 안 놔줘요. 그러면 떡볶이의 한 40%를 잡아요. 한 60%만 혈액에 가니까 혈당이 안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혈당이 100 오를 게 6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멀버리 추출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40%는 어디로 가나요? 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혈액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속혈당계 하신 분들은 강사님 혈당 스파이크는 안 치는데 혈당이 서서히 오르다 서서히 떨어져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급하게 배가 고프거나 혈당 증상이 안 오거든요.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게끔 도와주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0%까지 감소시키고 혈당을 몇 분 만에 떨어뜨리냐면 30분 만에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가 기작을 알면 다 이해가 쉬워요. 여기 입에 넣고 분해하고 장까지 가는데 거의 한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얘기 여기서 막으니까 30분 안에 혈당이 그렇게 치솟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구화검도 그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혈당 마이 엣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멀버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딱 그 앞에 기전까지 있었어요. 뭐 어디서 막는 거예요? 소장에서 딱 막는 기전까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바나바잎 추출물을 추가를 했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소장에서 100 정도의 떡볶이가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막는다고요? 40을 먹어요. 그러면 막아요? 그럼 혈액 속에 몇이 나가요?
60이 나가요. 근데 여기서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얘가 결국 혈액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포로 가. 근데 세포에 안 밀어져 버리면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잖아요. 얘는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로 탕탕 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소장에서도 막고 혈액 속에서도 탕탕 튕겨서 올려주니 얘는 되게 신기해요. 90분부터 혈당이 떨어져요. 혈액까지 도착하는 데가 90분, 여기 30분,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 9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90분부터 120분까지 쭉 떨어뜨려 주니까 제가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소장에서 막는 기전과 여기 넣어주는 두 가지의 기전이 들어간 거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 여기서 막아준다고 여기서 막아준다고도 중요한데 두 개 다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바나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뭘 넣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체지방 성분까지 같이 넣었어요. 혈당 엣지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슐린 호르몬이 세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포에 지방이 가득하면 그거 똑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포 문이에요. 문에 이렇게 문이 깔끔하게 탁 해야지 들어가는데 문에 막 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져. 지방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인체 그 체지방 성분까지 함께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복부 지방 면적, 피하 지방 면적까지 모두 감소시켜주는 원료를 넣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5일부터 판매가 되고 요게 아마 챌린지로 딱 그 일정 기간 판매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좀 판매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한 달 판매하고 그다음 쭉 되는 건 아니고 조금 텀이 있다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에 한번 조금 체험을 해보시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TR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하나만으로 뭐가 되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혈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당뇨에 대한 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이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당이 있는 거잖아요. 혈액 속에 지방이 위험할까요? 혈액 속에 당이 있는 적혈구가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당이 위험할까요? 지방이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한데 제가 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혈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세 겹으로 생겼거든요. 세 겹으로 생겼고 혈관의 제일 안쪽은 어떨 것 같아요? 혈관의 제일 안쪽은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부들부들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칠거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세 겹이잖아요. 혈액이 지나다니는 가장 안쪽의 혈관은 엄청 부들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칠거칠할 것 같아요? 부들부들해요. 실제 부들부들한데 개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왜 굉장히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혈당이 있는 적혈구라고 볼게요. 아니면 지방이 있는 적혈구라고 하면 혈당이 이렇게 가다가 틱 하고 붙어버리면 바로 붙잖아요. 이게 미끈미끈하면 탁 가가지고 붙어버리면 금방 붙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쪽에 매끈매끈한 부분 바로 아래에 털이 있어요. 이렇게 털이 혈관 제일 안쪽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털이 있어요. 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얘가 여기 딱 붙으려고 하면 털은 운동을 해요. 이렇게 운동해요. 탁 튕겨내는 역할을 해요. 탁 튕겨내고 탁 튕겨내고 탁 튕겨내 가지고 혈관에 못 붙게 하는 요런 털이 혈관 제일 안쪽에는 존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수건 가져왔는데 혈당이 높은 여러분들 당뇨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합병증인데 어떤 합병증이에요? 혈관 합병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는 혈관과의 싸움이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끝났는데 이것만 보여드리면 끝나요. 자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어떤 인간님이 버리셨더라고요. 원래 아니고 요거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혈관이라고 보면 돼요. 수건처럼 이런 털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당분이 높은 피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얘랑 비슷해요.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쫙 붙으면 어때요? 혈관 다 박살나요. 잘 때, 물론 한 번 당분을 먹었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혈관에 이런 글리코칼릭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 자연스럽게 혈관은 전체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이해되시죠? 확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렇거든요. 진짜 저렇게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눈이 멀고 다리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모세혈관일수록 더 심해요. 이런 식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혈당 관리하셔야 되고, 그럼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차라리 지방이 낫네. 지방은 털을 통과해요. 털을 통과해서 내막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을까요?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